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강의를 맡게 된 문재현 기술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학생들과 수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인공지능의 실제 어떻게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몇 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 이 강의에서는 실제 인공지능이 무언가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실제 기초적인 알고리즘,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끔 학습을 하셔서 실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잘 따라오시면 인공지능을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대해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뭐냐면 소위 이제 A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과 차이입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과 AI의 차이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미리 세팅된 그런 알고리즘, 로직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결과가 그냥 프로그램 로직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근데 AI는 뭐냐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프로그램과 설정한 그런 값으로만 값으로만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AI에서는 내가 학습을 시켜 놓으면 이 학습된 결과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게 됩니다. 경계선이 참, 거짓 있으면 이 참에 속하면은 계속 참값을 이렇게 리턴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자, 보시면 인간의 지능을 기계, 컴퓨터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냥 인간의 모습과 약간 비슷하게 만들면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인간의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뉴런, 인공신경망을 컴퓨터로 굉장히 모방을 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만물 박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판단하는데 정답이 있는 것들은 실제 이 정답을 어떻게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지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I는 인간이 컴퓨터에게 부여한 지능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줬을 때 새로운 값들이 나왔을 때 이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지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창의력과 판단력, 직관력과 전산기 특성인 정확성, 신속성, 치밀성 등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지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예. 인공지능의 의의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계학습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신러닝이라고 영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머신러닝. 머신러닝이고요. 이 실제적으로 이 발달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걸 처음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처럼 얘기를 하는지 컴퓨터가 그게 인공지능의 시작이었고 실제 그 다음에는 기계학습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입력받은 정보를 학습시키게 하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오래된 학문이에요. 이게 1950년대부터 나온 학문입니다. 1950년대. 근데 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이 머신러닝을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머신러닝 그다음에 뭐 딥러닝 그다음에 인공신경만 말씀드렸겠지만 이 사람의 이 구조를 뉴런이 이렇게 돌기가 있잖아요. 이 돌기가 있는 것들에 대해 입력 신호를 받아서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것들을 비슷하게 따라 했는데 옛날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돌리면 뭐 2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옛날에는 이걸 하다가 이거는 좀 현재 시점과 잘 맞지 않는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서 굉장히 좀 정체기에 있다가 지금은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드웨어 성능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사양을 갖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서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공표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계속적인 발전적인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 와서 굉장히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는 거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분야를 보면 기계학습은 기본적인 규칙만 주어진 상태에서 입력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거고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실제 우리 뉴런 구조를 본떠서 기계학습 모델이고 이건 진짜 인공지능을 실제적으로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이걸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뭐냐면 딥만 생각하시면 돼요. 딥이 영어로 보시면 딥이 영어로 보면 DEEP입니다. 예. 깊다잖아요. 깊은 걸 의미하는데 실제 이게 뭐냐면 실제 이렇게 층을 굉장히 많은 층을 두어서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연산을 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오차가 발생하면 오차가 발생하면 다시 여기에 반영시켜서 다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리면 뭐가 되나요? 진화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딥러닝 정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차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수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복잡해지죠. 그럼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인지 컴퓨팅은 이제 보시면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특정한 인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뉴로모틱 컴퓨팅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지금 쓰고 계신 뭐 인텔, AMD 다 있죠. 이게 이 폰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폰노이만의 실제적으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캐시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폰노이만 이런 구조예요. CPU가 있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가 있고 CPU 안에 이제 캐시가 있죠. 캐시가 L1, 뭐 L2, L3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크가 있고 이제 가상 메모리. 이게 버추얼 메모리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작업이 일어나면 CPU가 메모리에 올려서 메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중첩되는 게 있으면 캐시에 올려서 그거를 메모리 가기 전에 처리를 하고 메모리가 부족하면 디스크에서 가상 메모리 끌어와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폰노이만 구조인데 뉴로모틱 컴퓨팅은 뭐냐면 실제 이게 지금 PC도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신 게 인텔 뭐 i3, i5, i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조를 다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뉴로모틱 컴퓨팅은 뭐냐면 인공신경망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이 CPU, 메모리, 디스크 이 아키텍처가 폰노이만 구조라면 이 폰노이만 구조를 뛰어넘어서 아예 하드웨어 자체도 인공지능적으로 가자. 그래서 그게 뉴로모틱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면 실제 사람은 뉴런으로 연결 시놉시스가 일어나서 쭉쭉쭉쭉 연결해서 쭉 되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 얘가 지금 CPU가 잡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10분할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처리 안 하잖아요. 사람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쫙 와서 시놉시스에서 내에서 쫙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적으로 가고 있는 게 뉴로모틱 컴퓨팅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실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때문에 폰노이만 이 구조에 대해서는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뛰어넘으면 새로운 이제 환경, PC 새로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는 달리 웨어러블 형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분야를 보시면 머신러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컨지너티브 컴퓨팅, 뉴로모틱 컴퓨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보시면 머신러닝 기계학습으로 기본적인 규칙만 주어진 상태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고요.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기계 학습 모델이죠. 그다음에 딥러닝은 입력과 출력 사이 인공 뉴런들을
층층이 중요하죠. 이게 층층이.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의 핵심이에요. 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학습을 해서 계속 곱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학습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곡선이 안 나오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문제점들이 좀 생깁니다. 복잡하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서는 자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 컴퓨팅, 컨지너티브 컴퓨팅은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해요. 특정한 인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뉴로모틱 컴퓨팅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이고요. 폰노면 구조에서 탈피한 인공신경망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 알고리즘, 그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도 많은 어프로치가 있거든요. 많은 그 연구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이걸 보시면 약 인공지능, 각 인공지능, 초 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뭐 이렇게 동영상을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은 뭐죠? 유튜브죠.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검색을 한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걔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통해서 추천을 해주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실제적으로 약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번역 시스템, 그리고 뭐 이미지 처리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이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 사이에 있는 거죠. 이제 강 인공지능은 뭐냐면 뭐 제가 예를 들어놨겠지만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판단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좀 진화하는 이제 그런 형태죠. 약 인공지능은 인간이 개입을 해서 정답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스팸 메일인데 약 인공지능에서는 보시면 정답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답이 알고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사기, 그다음에 뭐 대출, 뭐 금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피싱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정답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 알고리즘이 똑같은 단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얘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인공지능은 진짜 현재 진짜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인 거죠. 예. 예. 초인공지능은 뭐냐면 실제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이제 뭐 오라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실제 그 운영 체제가 세계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인공지능 시대에 오면 굉장히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강인공지능까지는 갈 거고요. 초인공지능이 갈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기술이 개발돼서 이쪽으로 갈지,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약인공지능, 위크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약인공지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정의된 규칙에 의해 인지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특정 영역의 문제를 푸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이제 스팸 메일 필터링, 뭐 사진 검색 서비스, 구글의 알파고. 알파고는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고요. 약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분야예요. 그리고 스팸 메일 필터링은 이제 지도학습. 지도학습이고, 요거는 보통 이제 사진 관련된 건 비지도학습. 그래서 약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지도학습 분야가 가장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지도,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 그러니까 실제 구글의 알파고 방식이 계속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제 대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지금 현재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분야가 가장 쉽고요. 왜냐하면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학습해. 근데 학습을 했는데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건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분류거든요. 그 분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약인공지능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통제가 가능하고 특정한 분야에서만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반복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 창조적인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약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화이트 칼라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좀 위협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좀 더 지나면, 시대가 좀 더 지나면 약인공지능 대표적인 이제 알파고를 들었고요. 알파고는 이제 알파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대전을 해서 이게 학습 능력을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뭐 한국에 와서도 대전했지만 알파고가 뭐 거의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게 사람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대신하고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인공지능은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간과 동등하거나 우월할 능력을 지닌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인간과 같은 행동, 인간과 같은 사고 이렇게 돼버리면 강인공지능에서부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인공지능이고요. 강인공지능은 미래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인공지능 강아지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 뭐 도우미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준비해줘? 그러면 뭐 다 준비해주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야를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놓은 게요. 터미네이터를 해놨는데 옛날에 이제 강인공지능 대표적인 예로 해서 예,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나왔던 그 터미네이터 로봇을 들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인공지능입니다. 초인공지능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강인공지능 단계에 접어들고 나서 진화를 하게 되면 초인공지능 시대로 이행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실제 통제하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약인공지능은 개별 서비스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NS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사용하는 뭐 스마트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스팸 메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넘어가는 거 이제 로봇과 결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간과 동등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제 이걸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 그런 뭐 서버 쪽에 가면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를 쓰고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여기 강인공지능에서는 미래 사회를 통제하는 AI라고 하면 얘네 자체가 실제적으로 스스로 운영체제를 사회를 통제하는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보다 이제 굉장히 또 1000배 뛰어난 이상 지능을 가진 AI 인공지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 옛날 그 오라클이라고 나오고 그 오라클이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한 건데 초인공지능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아까 말한 강인공지능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인간이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효율, 자기보존, 창의성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추월하는 자가 발전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예.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인간 대체 가능한 인공지능이 있고요.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일까요? 지금 현재는 대체 가능 인공지능 쪽에 있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거 이쪽은 이제 창의성, 창조, 창의. 예, 이런 쪽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인간 대체 가능 인공지능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약 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이거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금융. 그래서 금융은 지금 굉장히 금융이 원래 빠르잖아요, 분야가. 그래서 금융 쪽은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상품 추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매 어드바이저, 실제 미국에서는 헤지펀드 쪽에서는 실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탑재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실제 매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에서는 이제 유튜브의 맞춤형 광고, 그다음에 맞춤형 추천 뭐 이런 게 있죠. 개인화 서비스는 아이폰에 시리 인공지능 비서가 있고요. 의료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의료 진단. 이쪽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의료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병 정보들을 실제 빅데이터 시켜서 이거를 학습.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학습을 시키면 이 학습된 결과가 어떻게 되죠?
판단과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된 결과가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갖고 너는 이런 몸에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 한 2년, 3년 뒤에는 이런 질병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역할이고요. 로봇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챗봇, 대화형 로봇이 뭐냐면 챗봇입니다. 뭐 이렇게 너 이름 뭐야? 그러면 뭐 문자 띡 나는 뭐 시리야. 내일 날씨는 어때? 그럼 정보 내 이름 좋아. 이렇게 대화형 로봇이 챗봇입니다. 챗봇. 챗봇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번역은 자동 통번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을 좀 인간은 지금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리더십은 대체할 수 없고요. 창조성,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AI가 실제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의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AI가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이제 앞으로 하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결국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약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약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들이 많아요.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수업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